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선문현답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또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가 바로 봉화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상당히 뜨거운 그런 추도 열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녀오셨죠? 네, 저는 22일 날 그 오후에 봉화를 가서 어저께까지 해서 1박 2일로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모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무부총장님과는 특별한 또 인연이 있으신지 그 대통령님을 기억하면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춘추관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상주하던 공간에서 청와대 행정관하고 비서관을 인수위 시절까지 하면 아마 4년 7개월가량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당에서 제가 공보실에서 부장, 부국장으로 있을 때 대통령님 후보 경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되고 나서 전국 유세 다닐 때 현장을 함께 했던 그런 직책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제도권 내에 민주개혁 진영에 이제 인사들이 모여서 민주개혁 정치 모임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때 함께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아마 연수로 보면은 대략 25년 정도 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특별히 어제는 보니까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또 초상화를 직접 그려서 또 선물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퇴임 후에 네. 이제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었고요. 그동안 전 세계에 100여 명의 그 유명 인사에 대해서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을 주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같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네. 했었던 벗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조금은 두 분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태어난 네. 해도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태어난 해가 같고 그다음에 생년월일로 보면 한 2달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이고요. 처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있을 때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어깨를 이렇게 좀 가볍게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언론에서 외교적으로 무례한데 우리 그 외교 당국이나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종 외교다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부시 대통령이 할 말을 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노서운 양이죠.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뺏어 먹어서 이제 했던 그런 장면과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자전거를 태우고 갔던 그 손녀딸이 이제 성장을 해서 부시 대통령과 나란히 팔짱을 꼈던 모습이 어저께 아마 가장 감동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노무현 대통령 하면 또 가장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 지역주의에 맞섰던 그 정치인이라는 그 점입니다. 사실 요즘에 독재자의 후예라는 이 지금 정치권에 공방도 있는 상황이고 보수와 진영 간의 골이 상당히 깊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독재자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저희들에게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터무니없는 말이고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께서 5.18 기념식에 가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에 대해서 서로 갈등의 소재로 삼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한교안 대표가 발끈해서 우리에게 독재자의 후예라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한 것은 자승자박이죠. 한교안 대표 보고 독재자의 후예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몸소 실천한 분이다라고 기억하는데요. 88년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부산시장에 도전을 했지만 소위 지역주의 벽에 막혀서 당선이 안 됐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것 때문에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칭이 붙었던 거고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정치개혁에 대한 하두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과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노무현 정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 어느 정도 좀 구현이 되고 있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네. 대한민국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그런 거 아니었나 사람 사는 싶습니다. 세상. 네. 네, 그것이 이제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어지는 네. 거고요.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통합을 또 예, 강조하시고. 그다음에 네. 적폐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나라 음. 만드는 것이 아마 관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또 그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봐야죠. 계시는 거죠. 네. 어제 이제 추도식을 통해서 많은 이제 진보 인사들이 또 많이 결집을 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진보의 결집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결집이 총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꿰어 맞추기라고 보고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 5월 23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주기고 하니까 애도하는 분들이 경량각지에서 모인 거고 네.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의 그 서거를 애도해야죠. 안 오실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총선을 앞두고 너무 정략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 보고요. 네. 한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죠. 예, 대통령 근데 이제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인데 한국당 대표가 지금까지 추도식에 참석한 적은 좀 없었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10주기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 서거하셨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시했고요. 그다음에 5주기 그럴 때도 왔었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홍준표 대표도 대선 후보 때 봉화마을에 왔고 권양수 여사님도 뵙고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도 재임 시절에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한번 오셨고 대선 후보 때는 봉화마을에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그 당대표가 되고 나서 10주기를 맞이한 거기 때문에 물론 당대표가 됐을 때 병화마을에 갔고 대통령 대통령 그 묘역을 참배했다고 해서 이번에 안 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그 당 안에 극단적인 주의 주장을 하는 분들을 의식한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황교안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그 못 간 그 이유를 지금 민생 그 투쟁 대장정 그것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끝납니다. 그것에 대한 그 평가 여러 가지 지금 또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평가 어떻게 하시나요? 글쎄요, 대표의 지지율이 아마 반영한다. 그러니까 그 당의 지지율과 그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생 투쟁 대장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막말 대장정이었죠.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다면 조건 없이 추경을 위한 그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추경안이고요. 추경안 중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바로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바로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요. 어저께 아마 갔던 곳이 강원도에 있을 겁니다. 네. 거기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민생투쟁 대장정은 결국은 그 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곧 조만간 정상화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국민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막말이 안 나오는 그런 정치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누구나 다 그 바람을 또 가지고 있지 않나 네. 싶어요. 정상화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3당 원내대표끼리 이 호프회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 뭔가 좀 잘 되려나? 뭐 밥 사주는 누나? 뭐 이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어서 근데 지금 또 틀어졌어요, 분위기가.
지금 황교안 대표 뭐 대장정 끝나고 나면 어떻게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일단은 조건을 걸었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그 조건이다. 들어줄 수 없죠. 네. 그러면은 들어오겠죠. 뭐 왜냐하면 마냥 언제까지 일 안 하고 월급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소위 모노동 유임금만 하는 특권 세력이다라는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야당과 여당에서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을 그러니까 무효화하고 그다음에 사과하라라는 건데 법을 어긴 건 자유한국당인데 누가 누구 보고 사과하라는 건지 알 수 없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5월 안에 정상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24일이고 주말 이제 25일, 26일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되면 주말 경과하면 제가 볼 때 월요일 정도에 5월 국회가 열리는 것이 합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요. 황교안 대표의 그런 그동안 쏟아낸 사실상 페이크 뉴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자유한국당에 지지하는 당원들 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 선뜻 그런 표현이나 말에 동의를 안 하고 있고 말 나오자마자 사실관계를 체크하는 그런 가짜 뉴스 대 진짜 뉴스를 이렇게 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교안 대표도 지금까지 했던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해서 좀 상식적이고 이해 가능한 그런 정치인으로 좀 거듭나기를 좀 부탁하는 정서를 많이 이렇게 좀 가지고 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난번 아마 제주도였던 것 같은데요. 쇼하지 마라라는 그 주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것도 뉴스를 타고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광주에 가서 그 수모를 당하고 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상 교대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이 또 정상적인 정치이고요. 네. 오늘 또 부총장님이 말씀을 약간 또 온화하게 다른 데와 다르게 또 온화하고 또 신중하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봉합을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유시민 이사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지금 유시민 이사장께서는 뭐 대통령 후보 이 부분은 뭐 거부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는 계시지만 그 역할론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 여론은 좀 어떤 거예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은 존중한다라는 게 이제 뭐 기본적인 건데요. 그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은 절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이제 대선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은 물론 국민들도 관심이 있지만 언론의 그 관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그 대통령 10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네.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 본인이 제 질문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한 만큼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지금 시기에 굳이 안 하겠다는데 또 굳이 하는 걸로 해석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존중받아야 존중해야 된다. 네.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자, 어제의 정답은 핀테크였습니다. 빅스 K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퇴임 후 거주했던 사저 그리고 서거한 장소와 묘소가 있는 마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해 주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에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세요. 정답을 남기실 때는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선정되신 분께는 배심원들 CGV 영화 티켓 2장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